아, 망했어요. 왜, 왜? 무 엎었어요. 치킨무, 물? 치킨무. 치킨무 엎었어요. 냄새 엄청 에휴. 나잖아. 그거 닦아도 냄새 바로 안 갔을 텐데. 헐. 큰일 났구만. 술 먹었나 보네. 네, 찜닭 먹었는데, 맛있겠다. 찜닭에서 무 주더라고요. 예은이 저녁 안 먹었어? 저녁 먹었죠? 짜파게티 먹었어요. 맛있는 거 그, 먹었네. 본가 아니에요? 예은님? 맞죠? 본가죠. 근데 짜파게티예요? 네. 슬프네. 이 짜파게티 맛있지. 치우고 얘기해줘, 태양이. 아, 다 치웠어요. 나 치웠어? 그러면 일단 이번 주는 3장 챕터 하나인데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대로 이번 강은 좀 내용이 많으니까 2명을 선정을 해서 질의응답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하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2명을 선정은 이번에도 사다리 타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킬게요. 음, 음. 준비됐나요? 네. 네. 아, 그리고 저번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 발표했던 사람들 횟수까지 고려를 해서 좀 골고루 분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그때 코딩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매주 랜덤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어? 이거 된 거 맞겠죠? OXO 그 순서대로 바로 나왔네요. 저번 주랑 똑같네요. 그렇네요. 일단 나왔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그냥 이 지금 이름 순서대로 저가 먼저 하고 다음에 저 끝나고 태양님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질문 네, 드리면, 전 준비됐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어, 이제 네트워크 통신 방식 중에서 실제로 대부분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트워크 통신 방식 실제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요? 네, 대부분의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신 방식이요. 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어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유니캐스트 방식은 1대1로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가 1대1로 정해져 있는 1대1 통신을 유니캐스트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니캐스트가 1대1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다른 통신 방식 중에서도 1대1 통신인 게 있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유니캐스트 외에도 이제 애니캐스트라는 방식도 1대1 통신인데요. 이제 둘 다 1대1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제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룹 주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목적지에와 통신을 하는 것이 애니캐스트 통신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유니캐스트는 각 가까운 호스트에서 응답하기보다는 그냥 응답이 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걸까요? 거리 상관없이? 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 주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맥 주소는 이제 2 계층에 있는 장비 중에 NIC라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하드웨어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소를 이제 맥 주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이 NIC에 적혀 있는 맥 주소를 통해서 어 누가 이 통신을 보냈는지랑 어떤 사람에게 통신을 보낼 건지에 대한 그 주소를 확인하는 용도로서 이 맥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맥 주소가 장비의 고유한 주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한 장비에 여러 개의 맥 주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만약에 이제 맥주소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NIC 카드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한 장비에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계층 다른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네. 음, 그 장치 하나에 NIC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맥주소는 NIC에 종속되는 거라서 하나의 장치에 여러 개의 맥주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럼 그게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IP 주소 체계가 호스트 IP 개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크기를 다르게 할당할 수 있는 이것을 도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음. 어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 번만. 네. IP 주소 체계는 네. 필요한 호스트 IP 개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크기를 다르게 할당할 수 있는 이것을 도입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음 그게 네트워크 주소랑 호스트 주소 나누는 그거 얘기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 이거는 클래스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네. 네, 이 IP 이제 주소 체계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제 IP 주소가 어쨌든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 한정된 자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IP 주소는 크게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랑 호스트 주소 부분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은 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할당된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이 어 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 주소에도 주소 부분이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앞에 부분의 주소랑 뒤에
부분에 그 고유 기기의 번호를 식별하는 그 번호 두 주소로 나뉘는 것처럼 이 IP 주소도 네트워크 범위의 주소랑 그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하는 그 네트워크 장비들의 호스트 부분의 주소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섯 앞에 16 비트를 그 회사의 고유 번호로 지정하고 뒤에 부분을 그 네트워크 장비 번호로 딱 반반 갈라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IP 주소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금 동적으로 IP 주소를 그 앞에 네트워크 주소 부분을 동적으로 크기를 할당하는 방식이 이제 클래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A, B, C 클래스의 크기를 갖는 세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A 클래스는 어 맨 앞에 8 비트만 사용하는 것이 A 클래스고요. B 클래스는 16 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로 할당하는 것이 B 클래스고, C 클래스는 24 비트 부분의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것이 C 클래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IP 주소 체계 클래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고정된 네트워크보다 클래스 개념으로 이제 유동적으로 주소를 할당해 가지고 이제 주소의 낭비가 없어졌는데, 결국 이것도 최근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사용화가 되면서 호스트 숫자가 많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클래스풀 기반의 주소 체계가 좋은 주소 체계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IP 주소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또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주소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이제 현대에 와서 IP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클래스 개념을 아예 쓰지 않는 클래스리스라는 방식을 최근에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 클래스리스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를 두고 하는 어 앞에서 이제 클래스 방식과의 차이가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앞에 클래스 방식은 애초에 처음부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누어서 네트워크 주소를 와 호스트 주소 부분을 나눠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클래스 리스 방식에서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음 쪼끔 더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TCP와 UDP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일단 TCP와 UDP는 사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TCP와 UDP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연결 지향성이냐, 비연결 지향성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CP 방식은 연결 지향성을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먼저 사전 작업을 통해서 정확히 네트워크가 좀 신뢰성 있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3웨이 핸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뢰성 있는 통신 방식이 이제 TCP 프로토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UDP 방식은 비연결성 지향으로 이러한 앞에 사전 작업이 없이 바로 목적지를 찾아서 통신을 시작하는 방식이 UDP고요. 대신에 이제 UDP는 TCP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앞에 사전 작업과 그런 신뢰성이 보장되는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의 비용들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브넷과 게이트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전 서브넷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은님 질문하실 거 있나요? 합니다. 끝났나요? 네,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들군요.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는 외워서 한다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음. 음음. 진짜 내용도 좀 많은 것 같고 OS 공부했을 때보다는 좀 더 시간이 훨씬 많이 투자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진짜 약간 학교에서 학과 공부하는 느낌? 음,
저는 IP 주소까지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IP 주소. 그럼 태영님 시작할게요. 네.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네. 제 네트워크 통신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브로드캐스트 통신 방식은 어떤 거죠? 브로드캐스트 통신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곳에 통신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멀티캐스트 방식도 있는데 얘도 이제 1대 다로 통신하는 방식인데 얘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통신일까요? 멀티캐스트는 단방향으로 동시에 이제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많이 사용되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통신하고 싶은 이제 그룹에 다 똑같은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통신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증권 방송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네, 방송할 때 많이 쓰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 주소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거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 맥은 저희 7계층 공부했을 때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고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이 맥 주소라는 이제 물리적인 주소가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맥 주소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한번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맥 주소랑 맥 주소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동작은 이제 2계층에서 이제 1계층에서 전달되어 온 전기 신호를 2계층에서 패킷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음
패킷으로 변화를 한다 정도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맥 주소를 이제 확인을 해서 자신의 목적지 주소가 맞으면 참계층으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해서 올려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패킷을 폐기하는 그 동작 방식을 얘기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맥 얘기가 나와서 또 관련돼서 어 음 이거는 그냥 참고 내용, 그 참고 사항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서 일단 그냥 가볍게 질문을 하면 어 이제 방금 동작 방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맥 주소를 보고 나한테 보낸 통신이 아니면 그 패킷은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나한테 보내지 않은 통신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NIC인가요? NIC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네트워크 장비고, 그 무차별 모드라고 해서 책의 참고 내용으로 나온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보낸 통신 외에도 어떤 패킷들이 들어오는지 그 네트워크 패킷들을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공부할 때 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여서 생각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IP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IP 주소 체계는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건 32비트인 IP v4 주소인데, 이제 v4랑 v6 두 개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맥 주소는 이제 16진수로 표기가 하는데, IP 주소는 이제 10진수로 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P 주소가 이제 8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0부터 255의 값을 쓸 수 있습니다. IPv4 같은 경우에는 8비트씩 4개 이제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네 32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네트워크 주소랑 호스트 주소로도 맥이랑 똑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래스 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클래스 풀은 이제 IP 주소 체계에 이제 클래스를 도입한 것인데요. 기존에 어 이제 기존의 고정된 네트워크 주소 체계에 비해서 주소를 이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부터 E까지의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고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랑 호스트 주소가 이제 기존의 IPv4 체계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네트워크 A 클래스의 네트워크 주소는 8비트 하나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주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B 클래스는 이제 16비트까지 네트워크 주소가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가 호스트 주소가 차지하고 C 클래스는 24비트까지 네트워크 주소가 차지하고 8비트만 호스트가 차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브네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브네팅은 기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클래스 풀 단위보다 이제 더 네트워크를 쪼개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클래스리스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의 클래스 방식보다 조금 더 쪼갠다고 했는데 기존의 그 클래스 방식은 옥텟을 단위로 쪼갰잖아요. 그럼 네. 서브네팅은 어떤 걸 기준으로 쪼개서 하는 걸까요? 어 이진수로 쪼개나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트 단위로 네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서브네팅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혹시 이제 그 우리 IP 주소의 생김새를 보면 4 개의 옥텟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옥텟을 구분하는 게 점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 설정할 때 보면 그 4 개의 옥텟 위에 슬래시하고 뒤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4 개의 점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맨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네트워크 주소가 어떤 IP 주소가 10.1.1.0/24 이렇게 돼 있으면 그 /24의 의미가 뭘까요? 서브넷 마스크인가요? 음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음.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 IP와 사설 IP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차이가 그 2 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인터넷에 접속할 때 쓰는 IP 주소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별되어야 하는 IP를 공인 IP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공인 IP 주소를 쓰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때 구축하는 IP를 사설 IP 주소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드네요. 그러게요. 야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트워크. 용어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고 뭔가 대충 '아 이런 걸 하는구나.'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뭔가 설명을 하려면 또 그건 또 다른 느낌이라서 약간 이미지로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막 상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이미지화가 OS 할 때에 비해서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어 텍스트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음 음. 그죠. 그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이 네트워크는 광범위하니까 크기가 이번 장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 정도로 하고 음. 일단 저희는 가볍게 넓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다음은 이제 다음 진도가 음
4장 5장인가요? 4, 5, 6장인데 아, 4, 5, 6이에요? 어 이게 내가 잠깐만.